안녕하십니까. 마켓은 샌등스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703포인트, 코스닥이 520포인트인데요. 각각 코스닥은 520선 이 정도에서 출발했었고요. 코스피도 이 정도에서 출발했었습니다. 1702포인트에서 출발했었는데 그간에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장 열리자마자 현물을 팔면서 지수가 1702포인트에서 출발했지만 바로 꺾여서요. 1700이 잠깐 이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회복을 한 셈인데 1700 지금 3포인트까지도 올라가 볼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현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시황 보시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때문에 거래소에서 178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선물도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왜 잠시 팔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개인들은 반대로 거래소, 코스닥 선물을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도 많지는 않지만 130억가량 지금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분위기도 보시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이라면요. 자, 오늘 전기, 전자를 일단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그리고 은행 쪽도 상승세가 강한데요. 아침만 하더라도 은행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반짝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기업은행이 2%, 외환은행이 1.5%가량 오르면서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일단 분위기를 좀 바꾼 것 같고요. 기계 쪽에서도 조선선제가 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13만 5,500원, 조선선제를 지금 누가 말리겠습니까? STX 엔진도 5% 가까이 올랐고요. 대경기계 등 기계류 쪽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관 쪽에서 오늘 윈도우 드레싱을 기계 업종에서 하고 있는 듯도 보이는데 말이죠. 전기, 전자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SDI 그리고 LG 이노텍을 위시해서 지금 LG 이노텍과 가장 먼저 보실 것이요. 삼성전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가 오늘 아침에 3% 이상이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였던 11만 3,500원도 넘어선 11만 4천원까지 찍었습니다.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금호전기도 2.5% 전반적으로 LED주가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군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나란히 2포인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수급 바탕으로 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장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보고 있고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이 1,7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이제 1,700선 투자자들이 갈등이 심했을 텐데 오늘도 가볍지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2.5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한 25포인트 정도 상승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네. 우리 이런 말 있죠. 빨리 달궈진 새가 빨리 식는다고, 빨리 약하다고. 마찬가지로 당금질도 서서히 해야지만 강검이 만들어지듯이 주식시장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최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장을 이끌면서 장은 상승대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지금은요. 지지난주와 같이 3월 초순경만 하더라도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 특히 유럽발 악재 등이 크게 증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경제 지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제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전 세계 시장이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접한 일본 증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엔디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난 1월 19일 날 찍었던 1723포인트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랠리가 금주에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급해드립니다. 단기 조금 수익이 났다 하여 이익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투자들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면은 팔지만 해도 잘 팔아요. 흔들리면은. 근데 손해보면은 절대 팔지 않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손해보고는 못 판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매하신다면 주식 투자 성공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장은 수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추세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고점 타진인 1720을 바라보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담아볼 만한 주식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 외국인과 특별히 기관 같은 그런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윈도우 드레싱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섹터별로 봤을 때 지금 느껴지는데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씩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경제신문을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약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신문 기사에 뜨더라고요. 기관은 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관할 수 없겠죠. 그들도 자기 생명줄이 걸린 거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역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한번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자, 이것은 전일 기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LG전자, NHN,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이닉스를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SK에너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STX엔진, GS, 신세계를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율이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참조하되 너무 당일 매매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이 매수 동향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첫째는 금융주를 대거 최근 들어서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금융주에서는 M&A과 연관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네,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면은요, ELK, 서울반도체, 네오이즈게임즈, 셀트리온, BHI를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다음, 미래나노텍, 태광, 셀트리온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미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살만한 종목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특징도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외국인 코스닥 매수장에 보면 ELK라는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펀더멘털이 좋고 재무과제가 아주 좋은 회사죠. ELK는 오늘과 내일장에서도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LK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자, 기관과 외국인이 공이 서울반도체, 셀트리온을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은 이미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늦었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은 끝까지 가세요. 추세 이탈할 때까지 가시는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너무 단기 상승폭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좀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 터치패널 관련주인 ELK 좀 잘 눈여겨보라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은 좀 아쉽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타이밍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사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금융주 중에서 M&A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하고 외환은행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우리금융 쪽이 수급 보면 좀 더 낫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금융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올 신고가고요. 네. 종합지수는 아직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금융 신고가입니다. 네. 자, 이제 직전 고점이니까 이익 실현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볼만한 종목, 오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끈이 긴 신발을 신는 것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네. 말씀 이미 비유적으로 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뭐냐? 대한민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대한민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네. 조선이죠. 근데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게 있죠. 원자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이들 종목군들이 선도해야지만 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작고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수출이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네.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업종 대표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에서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물산입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코덱에 아주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최근 두 달간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달간의 기간 조정으로 물량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한 6만 원 전환한 시점에서 매수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대표주자죠. 한전 KPS입니다. 모처럼 소개해드린 종목 같은데요. 한전 보유지분 매각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예.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주고요. 원전 시장 확대 그리고 1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한전 KPS도 최근 급등했다가 두 달 동안 어떤 박스권 트레이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승 탈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2,700원 역시 가격적으로는 52,000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눌림목 매수 전략이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전 KPS 수급은 어떤가요? 예, 한전 KPS도 뭐 거래는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그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 5.8%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물량을 실기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일정 부분 투자하는 자금 중에서 한 20% 내에서 30% 이내에서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 테마 중에서 삼성물산, 한전 KPS 각각 6만 원과 5만 2천 원 전후에서 매수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아유, 많이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이 280억 정도 사주면서 코스피가 4포인트 올라서 1704포인트. 이제 이 4포인트를 룸으로 해서 1700 안착하는 흐름이 오늘 끝까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기자의 예리한 눈을 빌려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기도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요. 특징주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실적 개선 모멘텀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올 1,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 속에 장중 11만 4,500원까지 뛰어오르며 상장 이후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각 증권사들이 앞다퉈 삼성전기에 대한 호평을 쏟아낸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국 건강식품 업체인 차이나킹이 상장 첫날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킹은 공모가보다 높은 4,1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이후 곧바로 내림세를 보이며 공모가인 3,700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코스닥이 2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3월 거래일입니다. 4월 들어서게 되면 이제 4월 전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실적 얘기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간에는 1분기 실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각 증권사들 실적 관련해서 어떤 전망들을 내놓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의 관심도 1분기 실적 시즌 전후에 대한 전망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4월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재정 리스크에서 다시 경제지표와 실적이라는 펀더멘털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3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매수 자금의 대부분이 미국계 자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단초도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또 이번 1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1700선 지수대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지 아니면 박스권으로 회귀할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대우증권은 상장사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은 올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증권사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 업종 혹은 종목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1분기 실적이 주요 변수인 모양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 성기배 대표 계좌를 오픈해서 그 계좌 속에 숨겨진 수익률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무료로 이 생방송 도중에 해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전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통해서 종목 상담해드리니까요. 굳이 전화 연결이 안 되신다 하시면은 글을 남겨주셔도 참여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경제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외국인들이 천안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을 거침없이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이미 5조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수치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진, 그 이유와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자동차 부품의 해외 수출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승했던 환율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가 한국산 부품의 품질까지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말 출시했었죠. 스마트폰 옴니아2의 국내 판매량이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의 편의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구축한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쉬워서 B2B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12년이면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기존 휴대폰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에서 아이폰이라든가 블랙베리, 모토로라 등 스마트폰의 판매가 내년 말까지는 일반 휴대폰을 능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웰빙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국민들의 시테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세 이상 국민들의 생활시간 활용 중에 5년 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다름 아닌 개인 유지였는데요. 통계청의 발표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천안함 악재가 있었는데도 우리 코스피가 1,700을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13거래일째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정말 천안함 악재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총 5조를 이미 넘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한 달 동안만 5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순매수 가운데 90%가 3월에 집중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지난 11일 단 하루만 빼고 사자 랠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이코리아 행진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한 달 사이에 100포인트가량 상승해 어제 드디어 1700.1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700선 고지를 올라선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천안함 악재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의 대북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서 외국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1,700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었죠. 사실 1,600포인트 정도에서 머뭇했었는데 외국인들의 힘으로 100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확히 외국인들이 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또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외국인들의 강력한 바이코리아 배경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지속, 그리고 국내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다시 속속 유입되고 있고 한국도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대만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주식 사재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게 그 이유이자 근거인데요. 또 이외에도 미국 증시 역시 다우지수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인 11,000선에 다시 근접했고 일본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 즉 퍼라고 하죠. 네. 예, 그게 우리나라 증시는 9.4배로 중국의 13배, 인도의 16.9배, 그리고 브라질의 14배 등 이런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외국인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고 있는 요인입니다. 네. 또 외국인들이 최근 사들인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네. 어제 은행주 이런 특정 업종에 집중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 단연 IT와 자동차 업종에 외국인들의 편애가 집중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전 업종에서 무차별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점이 좀
올해가 조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즉 외국인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그 마켓을 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올해는 실적 전망이 높은 업종에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한 업종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등인데요.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하이닉스, SK에너지, 현대모비스 등입니다. 네. 반면 전기, 가스, 증권, 건설, 철강, 금속, 기계 등은 외국인들로부터 아직까지는 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로 봤을 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많은 돈을 들고 우리 지금 한국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2개월 포워드 퍼로 봤을 때도 9.5배도 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일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하셨듯이 지금과 같이 IT 자동차에 국한해서만 러브콜을 보낼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출구 전략이 늦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앞으로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국내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이면서 다음 달 그 실적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활발한 순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네. 업종이나 종목으로 보면 단연 실적이 돋보일 것으로 보이는 IT나 자동차와 같은 특정 종목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환율이 워낙 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내수주보다는 수출주가 더 크게 관심을 받는 반면에 산업재 등과 같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은 여전히 좀 눈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적어도 우리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내일부터 4월이니까요. 4월 중순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의 편애에 좀 약간 그런 색깔이 담겨져 있는 업종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 경쟁사들이 조금 부진한 틈을 타서요.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이면 자연스럽게 완성차 업체만 글로벌 시장에서 좀 도약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만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부품업체들도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지금 눈길을 모은다죠. 예,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EU 국가에 대한 수출 액수가 각각 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가량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대미 부품 수출액도 1월에 2억 8천만 달러, 2월에 5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00% 넘게 늘었습니다. 네. 1, 2월이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자동차 업계는 올해 자동차 부품 수출 전망액을 12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글로벌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원가 절감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한국 부품 업체들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는데 네. 한국산 부품의 우수성을 써보니까 인정을 하고 거래를 더 확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한국산 부품은 마그나와 덴소와 같은 해외 유력 부품 업체들보다 평균적으로 20%, 많게는 30%가량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싸고 해서 처음엔 써봤더니 품질까지 좋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전망도 꽤 밝겠군요. 예, 도요타 리콜 파문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품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산 부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일본 업체들의 한국행도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닛산은 오는 6월, 미쓰비시와 스즈키는 9월, 도요타가 11월에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판매법인에 아예 한국산 부품 구매 전담팀을 두기도 했는데요. 예.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법인 내에 한국산 부품의 독일 본사 공급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6명의 인력이 한국 부품 업체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도 4명의 전담 요원을 두고 있고요. BMW 역시 한국산 부품을 조달하는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BMW 구매팀은 하이브리드카와 연료 전지차에 장착할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삼성 SDI와도 긴급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예. 국산 부품업체들의 위상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납품이 관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주로 범용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범용 부품이 아닌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기술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서는 부품 공급 업체의 대형화 그리고 공급 능력의 확충 등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범용 부품이 아닌 핵심 부품을 우리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부품업계 대형화도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오는 여름 한 8월 말 정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또 EBS 측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능 강의를 또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죠. 삼성전자의 옴니아2의 국내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나요? 예,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말 출시한 스마트폰인 옴니아2의 국내 판매량이 6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옴니아2는 지난해 12월 중순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어선 데 이어서 올해 1월에는 30만 대, 2월 중순에는 5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옴니아2는 3.7인치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DBX,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기업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인 B2B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권 을 비롯해 공공기관, 대학 등 B2B 시장에서 판매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아이폰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50만 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과 옴니아2가 국내 스마트폰 분야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옴니아2가 아이폰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아이폰이든 혹은 우리의 옴니아2든 간에 이 스마트폰 열풍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예, 스마트폰이 내후년이면 미국에서 기존 휴대전화 시장을 압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유력 시장 조사 기관인 닐슨의 분석인데요. 미국의 스마트폰 판매는 향후 18개월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내년 가을께에는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예상됐습니다. 산제이자 모토로라 휴대전화 사업부 최고 경영자는 모든 휴대전화는 결국 스마트폰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예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 미국에서 스마트폰 판매의 점유율은 21%로 팔리고 있는 핸드폰 중 5대 중 1대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2008년 말에는 14%였는데요. 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시장 추이가 스마트폰 가격 하락과 애플리케이션 확대와 맞물리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바쁜 시간 쪼갰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웰빙에는 시간을 쓴다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시테크의 트렌드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통계청의 관련 그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결과 좀 전해주실까요? 예, 모든 국민 중에 70%가 바쁘거나 시간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와중에도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을 쓴 시간은 5년 전보다 10분 늘어난 1시간 18분이었습니다. 또 여가 시간에 걷는 시간도 늘었는데요. 평일에 16.5%, 일요일에 20.2%의 사람이 걷기와 산책에 평균 1시간 2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좀 특이한 여러 가지 그 시간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그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네.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평일에 60%, 일요일에는 68%가 가사 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시간으로 보면 평일에는 1시간 7분, 일요일에는 1시간 36분, 즉 1시간 남짓한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가사 노동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평일에 8시간, 취업주부에는 4시간 넘게 가사 노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경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또 특징주 전문가 고수의 눈을 빌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그의 계좌에 숨어있는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배 대표 먼저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드디어 좀 장이 반짝반짝 하는 것도 같습니다. 1701포인트로 아주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아침에 팔았을까요? 다시 지금 사긴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그 시황보다는 지금 일단 좋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장 중에 잠깐 지금 출렁였다가 다시금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성기배 대표님의 계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금일 현재 신규 편입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성파워텍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권리락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역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내일이면 또 사라지고 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반등을 지금 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는 비중이 약하게 매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추가 매수 관점을 노리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트레이딩 종목도 있겠지만 비중이 약한 상태에서 끌고 가는 종목도 많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계좌의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종목씩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에 뭐 이것을 굉장히 오랜 이제 시간을 끌고 오면서 일부 이익 실현이 많이 된 뒤에 원 보유 물량 자체는 아직도 200% 종목도 있고 190%, 80%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보성파워텍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 하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저 종목이 편입이 됐구나,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구나. 현재 아침 오전 올릴 때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이 나서 한 5% 부분 나고 있는데 역시 시가 강하게 출발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잠시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차트의 모습이 이제 8,300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과 반락 그리고 현재 권리락 이후에 좀 급락을 맞은 이후에 반등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대단히 큰 대량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전일도 원자력 테마의 강세 모공코리아 대장이 고점에서 순식간에 7%씩 빼고 상한가 부근에서 하는 것들을 보셨다시피 역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본다 하시는 것을 보셔야지 큰 무리 없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코엔텍 같은 종목들은 전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난 상태에서 역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또 저점을 노리기 위해서 보유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전일 역시 이제 추가 편입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플러스권 정도 또는 매수가 부근 정도 올라오는 그런 종목에 연속적으로 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빨간 양선들이 많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시청자분들 하나 조금 지금 매매에서 어떤 팁을 하나 여러분들이 얻을 것 같으면은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TX 그룹주들이 대거 XTX 엔진 7%, 네. 조선해양 3%, XTX가 4% 이렇게 특징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보시게 되면은 강세 업종을 며칠만 따라가서 눌림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7%까지 급등했습니다. 역시 기존의 상승을 좀 많이 했다가 며칠 조정 주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주에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만 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움직인 종목은 다시 움직이면서 낮게는 5%, 많게는 10% 가까운 큰 수익을 올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우량주, 지수주에도 테마주보다도 더 좋은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테마들 흐름을 단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자금의 이동이 이런 우량주, 지수주의 트레이딩 큰 자금들이 몰리는 관계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에는 잘 많이 시세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네. 하루 또는 이틀 흐름이 나타나면 대부분 소멸되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 매매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서서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하고 전화 연결을 했을 때는 역시나 원전 테마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성규배 대표님은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모건 코리아 굉장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좀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삼성물산과 한전 KPS 조금 더 무거운 종목 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전 테마 중에서도.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재강 상무님은 아주 잘 아시는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한 분이시고, 네. 또, 아무래도 정권사에 또 몸을 담고 계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작은 종목을 말씀을 하면은 욕을 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탄력적인 종목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면서 조금 무겁더라도 그런 종목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서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테마주의 매매는 황당한 종목들,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으면서 나도 그쪽 테마다 하는 냄새만 풍기는 종목들, 이런 저가주들이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난다. 저는 그래서 그 테마주를 볼 때는 항상 대장주의 흐름, 전일 같으면 이제 모건코리아, 코리아. 네. 그러면 보성파워텍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런 접근도 당일 매매가 가능한 분이 보시는 것이지 지금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테마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량주 쪽에서 지금 못다 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조금 종목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종목들을. 네. 우량주 네. 중에서 못 따오른 종목, 그 종목을 좀 미리 알면 좋을 텐데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순환되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XTX 그룹들도 그동안 다른 조선주나, 현대중공업이나, 네. 이런 현대미포조선이나 큰 상승을 하는 동안에 크게 올랐죠. 상승을 못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떤 우량주들을 그러면 못 따라온 종목으로 보겠는가 네. 보면은 코롱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코롱이요. 네네. 그리고 현재 이제 신국가 돌파하는 두산 이런 지주사 흐름들 그리고 또 하나라는 종목도 그동안 종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나 하나스카 네. 그리고 효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시세 본출을 시작하면은 지금 대한해운의 어떤 큰 상승이 막 거의 개별주처럼 움직이거든요, 지금. 네네. 12%씩, 7%씩. 네. 우량주들 수익이 요 단기간이 난다 하신 것들을 알면은 지금 말씀드린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은 단기간 안에 큰 시세 흐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한화, 하나석화, 코롱, 두산, 효성,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아주 유망한 얘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해결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양환 전문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전화번호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이 생방송 도중에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역시나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전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왜 말씀이 없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현진 소재를요, 네. 27,950원에 25%를 매매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오르지 않고 그냥 뒷걸음질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궁금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에 매수했다고 하셨었죠? 네, 25%요. 아, 네. 가격은요? 27,950원. 27,950원이요. 네, 자, 네. 그러면 언제쯤 사신 걸까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네, 것 같네요. 확실한 예, 날짜는, 최고가 네.
2,000원 찍고 쭉 밀리고 그 중앙 어디선가 사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밀리겠지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밀렸군요. 네네. 예, 들고 계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풍력 태양광주가 반짝반짝 많이 움직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재생에너지, 뭐 에너지법 미국에서 통과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진 소재, 지금 차트 보니까 32,250원에서 23,450원까지 계속해서 행보를 해오고 있는데 25%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요. 글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중이 그렇게 또 크신 편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포션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랐으면 싶으세요? 어떻게 저 산값이라도 그냥 매수한 값이라도 저걸 하면은 뭐 매도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볼까도 하는데 뭐 어떻게 네. 의미가 안 보이네요. 매수가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가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환 전문가님. 네. 현진 소재는 아시다시피 뭐 조선 기사제 관련했고 또 풍력과 관련된 주죠. 그리고 저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또 영현 비용을 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풍력 관련주들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27,950원. 죄송합니다. 27,350원. 참 고점입니다. 좀 고점이고요. 하락 구간에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2만 4천원권역을 일단은 넘어서야 됩니다. 현재 네. 소재는 2만 4천원권역을 넘어서야 되고, 일단은 뭐 동종목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권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한 2만 4천원, 2만 5천원 돌파시켜 보시고, 27,350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4,000원 일단 돌파를 좀 지켜봐야겠고 그 다음으로는 25,000원 돌파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최근 들어서 흐름이 그래도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긴 하는데 설마하니 더 떨어질까요? 네, 바닥권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권이니까 21,500원, 21,250원 정도 지지라인 설정하시고 네. 만약에 21,250원 이탈한다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4,000원, 25,000원 올라오면은 무작정 기다리까 그때는 뭐 비중이 사실 많으시지는 않은데 비중 조절은 필요 없겠습니까? 올라오면요? 예, 올라오면 비중 조절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예. 쭉 기다리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21,250원 이탈하면 조금 조심하라는 말씀하셨고요. 24,000원, 뭐 25,000원 일단은 21,000원대부터 오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들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떡하지? 예, 좀 올라오면 좋은데, 일단은, 예, 중간중간 뭐 1차, 2차로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마니 또 내릴까 싶지만, 혹시나 내리면은 21,250원 정도에서는 조금 손절을 좀 눈물 머금고 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현진 소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도 계속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처음에 이렇게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것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저기 삼성 SDI요. 네, 그래서 밝으시군요. 밝지 않는데요. 그래요? 어느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13만 9,500원이요. 13만 9,500원이요? 네. 그럼 밝으신 거 맞는데? 근데 마음 편치 않은데요. 조금 더, 그렇구나. 이게 어느 어떻게 정도까지? 네? 어느 정도까지 올랐으면 하시는데요? 그래도 한 15만 원 이상은 올랐으면 하는데, 그게 좀 불안해가지고 먼저 번에도 46,000원까지 갔을 때, 네. 좀 흔들렸었거든요. 예. 근데 괜찮다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군요. 네. 일단은 지금 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은 좀 쉬는 듯한 아주 짧지만, 네.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0%예요. 비중 100%. 네. 정말 중요하네. 15만 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네. 언제 정리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정영환 전문가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자, 삼성 SDI. 올인입니다, 올인. 네, 올인이 100% 같으면은. 그래도 뭐 좋습니다. 삼성 SDI. 13만 9,500원. 예. 박스권,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시점에서 어떤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전일이죠. 전일에 조금 삼성 SDI와 L전자의 어떤 일본 해외 법인의 TV 불안감 담합 혐의로 조금 과징금을 좀 부과받았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68억, LG 같은 경우는 114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래도 뭐 크게 어떤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장 좋은데요. 자, 삼성 SDI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보시죠. 차트 네. 흐름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조금 밀리고 있죠. 조정 구간입니다. 행보구간으로 갈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뭐 목표가 15만 원 말씀드리는데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며칠째 매수를 좀 하고 있다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수급에서는 기관들이 좋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지금 6일째 지금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관들의 물량이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1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좀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15만 원까지 가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네네. 네, 계속 15만 원 볼 때까지는 홀딩? 홀딩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일단은 기관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기관 수급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15만 원까지는 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지금까지처럼 홀딩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아무튼 네, 뭐 감사합니다.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주 네. 어여쁜 가격에 100%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고 계셔보죠, 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수고 많이 고맙습니다. 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간 봤을 때는요, 한 분 정도만 전화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이렇게 잠깐 쉬시고,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으로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제가 작년 10월쯤인가 네. KEC를 단가 860원에 30% 매수를 했는데요. 네, KEC요. 네. 네네. 1,500원을 찍고 좀 계속 줄줄 흐르다가 네. 지금 최근에 한번 한가 가까이 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장기로 보긴 하는데 이게 전망이 어떤지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걸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도 30% 최근에 83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좀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남선 알루미늄은 몇 %세요? 비중이? 네, 30%요. 아, KAC도 30%? 네, 30%. 예, 알겠습니다. KAC 먼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86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 네네. 현재 30% 비중. 일단 뭐 지금 차트로 봤을 땐 좀 또 쉬고 있어서 이 차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예. 네, KC 충분한 차익 실현 하실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 네. 그걸 못 하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KC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에서 원래 조금, 한 16억 정도를 갖다가 조금, 손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한 1,000원선까지 보시고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은, 네. 1,000원선이 조금 이제 박스권 구간이니까, 요 돌파한다면은, 한 1,100원선까지,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손절은 아니지만 830원이죠. 예. 예. 매수가가 900, 네. 매수가는 860원이었어요. 860원입니까? 예. 아니, 수익 구간인데요. 매수가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945원 정도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1,000원까지는 뭐 가능하겠다. 혹여나 빠지면은 매수가 정도가 이탈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 금세 또 하시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좀 넉넉치 않아서 케이스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를 못 드리는데요. 곧바로 또 남선 알루미늄 얘기도 들어보죠. 뭐 830원에 매수했다고 하셨고 30% 비중. 네. 남선 알루미늄은 최근에 지금 차트 흐름상은 사실 역배입니다. 추세 이탈이고요. 전전일에 어떤 밑꼬리를 달았는데요. 710원까지 정도 밑꼬리를 달았는데 네. 누군가가 시장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네. 매도를 했고 지금 흐름은 괜찮지만은 일단은 남선 알루미늄 반등하면은 매수가
4월까지 오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일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반등하는 지금 795원, 800원 정도인데 830원까지 언제 올까요? 지금 막 밑꼬리들이 쭉쭉 달리고 있는데요. 수급만 좀 붙어준다면은 뭐 바로 반등하겠죠. 네. 이게 남산알미늄 지금 현재 거래량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 거래량 감소로 보이고요. 반등한다면 일단 매수가에서 조금 매수가 오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네. 일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은 지금 손실 구간인데 매수가 오면은 빠르게 정리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은 털어버리자라는 얘기셨고요. KC는 단기적으로 1,000원까지는 일단 수익 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선 알미늄, KC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좀 더 풍부하게 해드리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역시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아이고 언제 또 하락 반전됐나 저희가 열심히 종목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200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97포인트로 다시금 좀 오락가락합니다. 1700 안착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다시금 1700이 하회가 됐고요. 코스닥도 플러스를 달고 있긴 한데 520선을 하회한 518선이라 이것도 역시나 플러스를 장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4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